2025년 12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서유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 앱 첫 화면에 굵은 글씨로 제목이 떠 있었어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다 규모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윤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자신의 아이디와 집 주소, 아이 이름까지 머릿속에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혹시 내 것도 같이 새어나간 건가? 작게 중얼거린 말은 지하철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 알림창에는 쿠팡 관련 메일과 문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공지, 이벤트, 안내라는 말이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도 어려웠어요. 서유는 한숨을 쉬고 화면을 끄며 생각했어요. 피곤하니까 내일 천천히 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조용해진 사무실에 서윤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처음 보는 번호와 함께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간 아까 봤던 뉴스 제목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어요. 법무법인 설마 그 일인가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복도로 나갔어요. 사람이 없는 구석에 서서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가슴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김서윤님 되시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제가 김서윤인데요. 서윤은 무심코 가슴팍의 사원증을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저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입니다. 남자는 또렷하고 정중한 말투였어요. 뉴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유출 건으로 1차 피해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준비된 안내 방송처럼 천천히 설명했어요. 서윤의 심장은 순간 내려앉았어요. 남자의 다음 말이 더 무서웠어요. 김서윤님, 서울시 구로 아파트 동호에 거주 중이시죠? 그가 말한 주소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서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손에 쥔 휴대폰이 조금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남자는 곧이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 끝자리가 쿠팡 아이디는 SYO이시고요. 최근 주문하신 어린이 책 세트와 주방 수납함 확인됐습니다. 그는 서윤만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마치 집안 서랍을 열어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정식으로 사건을 맡은 보상 전담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말투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현재 김서윤님은 1차 피해자로 분류되셔서 오늘 안에 보상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오늘 안에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서윤은 목이 잠시 말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뉴스에서 보았던 역대 최다 유출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 정도로 자세히 아는 걸 보니 진짜인가 봐요. 그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붙잡으려 했어요. 혹시 지금 간단한 안내 들으실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약간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서윤은 복도 끝 창가 쪽으로 몇 걸음 더 옮겨서며 대답했어요. 우선 기존 계좌는 이미 노출됐을 수 있어서요.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피해 보상을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새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는 마치 보호해주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서윤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메모장 앱을 켰어요. 맨 위에 쿠팡 피해 보상이라고 적었어요. 그 아래에는 1차 피해자, 오늘까지 신청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남자의 말이 글자로 옮겨질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새 계좌를 만드신 뒤에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새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아주 익숙한 듯
순서를 짚어주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해서 2차 피해를 막아드릴게요. 그 말은 도움의 손길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유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낯익은 아이콘이 평소보다 더 중요해 보였어요. 그녀는 안내에 따라 새 입출금 계좌를 만들었어요. 화면에 길게 적힌 계좌번호를 메모장에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어요. 잠시 뒤, 낮에 그 번호가 다시 걸려왔어요. 화면에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떴어요. 서유는 메모를 옆에 두고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만 오갔어요. 네, 새 계좌는 잘 만드셨죠? 남자가 묻자 서유는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 적어두었어요. 그녀는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눌렀어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남자는 친절하게 다음 단계를 안내했어요. 지금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제가 말씀드리는 화면에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는 이건 모두 보호를 위한 절차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문자에는 숫자 몇 자리가 적혀 있었어요. 서유는 남자의 말대로 숫자를 누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러면 계좌가 더 안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화면에는 본인 확인 완료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서유는 새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한번 확인했어요. 잔액은 그대로였고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이제는 괜찮겠죠.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화면에는 출금 알림이라는 문장이 여러 줄로 떠 있었어요. 서유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화면을 눌렀어요. 그리고 낯선 계좌로 빠져나간 큰 금액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어제의 전화를 떠올렸어요.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돈을 요구하면 다 사기예요. 바로 끊고 직접 검색한 은행기관 대표번호 다시 확인해요. 무료 강의 이벤트 알바라며 짧은 링크를 누르라 하거나 새로운 앱 설치 요구하면 폰 해킹을 의심하고 절대 실행하지 말아요. 오늘 안에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재촉하면 먼저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가족, 친구, 은행, 경찰에게 꼭 한 번 더 물어봐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회사가 군대 소방서 공공기관, 이름을 말하며 모르는 거래처, 어업체에 먼저 입금 요구하면 먼저 입금 절대 하지 말고 바로 거절해요. 검찰, 경찰, 군인, 회사 직원이라며 전화와서 내 이름과 주소 말하면 상대방의 직책과 이름을 묻고서 내가 바로 대표번호로 전화하겠다고 하고 바로 끊어요. 다음 영상은 부업, 알바, 피싱 피해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 오후였어요. 지은은 식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육아비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잠시 후 화면에 인형 눈 붙이기, 볼펜 조립 초보 가능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집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광고를 눌렀어요. 곧 메신저로 연락하라는 안내가 떴어요. 지은이 안내된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부업 담당자입니다. 인형 작업은 요즘 중국 공장 때문에 물량이 줄었어요. 상대는 마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듯 차분히 말했어요. 대신 요즘은 영화 리뷰 쓰기랑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는 온라인 부업이 좋아요. 담당자는 새로운 일을 자연스럽게 소개했어요. 집에서 폰으로만 하셔도 되고
수익도 더 괜찮으세요. 지은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집에서 이런 일로 돈 벌 수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요. 이미 많은 주부님들이 하고 계세요.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잠시 뒤 지은은 4명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되었어요. 닉네임으로만 보이는 사람들은 팀장, 선배 알바일, 선배 알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님, 오늘부터 우리 팀이에요. 간단한 미션부터 해볼게요. 팀장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인사를 보냈어요. 첫 미션은 아주 쉬웠어요. 정해준 영화 예고편을 보고 느낀 점을 몇 줄 적는 일이었어요. 또 다른 미션은 정해진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좋아요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는 일이었어요. 지은은 밤이 되기 전에 하나씩 차분히 해냈어요. 그날 밤 지은의 계좌에는 약속된 소액이 정말로 들어왔어요. 입금 알림을 본 순간 지은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돈이 들어왔네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뒤 단톡방 분위기는 더 활발해졌어요. 선배 알바들은 오늘 목표 금액 달성했어요. 어제는 조금 적게 벌었네요. 같은 말을 나눴어요. 캡처 화면에는 입금 내역이 여러 장 올라왔어요. 지은은 그 대화를 보며 점점 이 일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팀장이 조용히 새 메시지를 남겼어요. 지은님,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특별 미션도 가능하세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었어요. 특별 미션이요? 지은이 되물었어요. 네, 일정 금액을 보증금처럼 맡기시면 더 큰 광고 물량을 드릴 수 있어요. 팀장은 친절하게 설명하는 척했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을 맡기시면 하루에 몇만 원씩은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요. 단톡방의 선배 알바들도 곧이어 저도 그렇게 해서 수익이 확 늘었어요. 라고 거들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통장 잔고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적금 통장을 열어보니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 학원비에 보태려고 모은 돈인데 그래도 이걸로 수익을 늘리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적금을 해지했어요. 잠시 후 팀장이 보내준 계좌번호로 보증금을 송금했어요. 보냈어요. 확인해 주세요. 지은이 메시지를 보내자 팀장은 곧바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큰 미션 시작해요. 라고 답했어요. 지은은 불안함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단톡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팀장도 선배 알바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은이 오늘 미션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채팅방은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방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지은은 얼른 계좌를 확인했어요. 어제 보냈던 보증금은 그대로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돌아오는 입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지은은 손에 쥔 휴대폰이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아 단말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몇 날 며칠 설레며 기다렸던 부업팀은 어느새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천천히 떠올랐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게 나를 노린 사기였던 건 아닐까요?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까지 요구한다면, 쉬운 알바, 이벤트라며 링크를 요구한다면, 지금 바로 오늘 안 하면 큰일 난다며 다급하다면, 내 가게에 군부대 사칭, 경찰이라며 연락한다면, 그 직급과 이름을 묻고
내가 다시 전화한다고 하세요. 다음 영상은 소방관 사칭 피해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아침이었어요. 장민수 과장은 안전용품 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두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켜둔 작은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을 본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는 화면 속 연기와 소방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사고네요. 현장은 얼마나 정신없을까요? 그는 혼잣말을 하며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때 회사 대표 전화기가 날카로운 벨소리를 냈어요. 전화기 화면에는 태안 지역 번호가 떠 있었어요. 민수는 뉴스를 떠올리며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안전용품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소방관입니다. 지금 정말 급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숨이 찬 사람처럼 거칠었어요. 민수는 의자에서 조금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공기호흡기 10세트, 방화복 15벌, 방열 장갑 30켤레가 바로 필요합니다. 남자는 품목과 수량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민수는 메모지를 꺼내 빠르게 받아 적었어요. 확인해보니 그 물품은 바로 출고 가능해요. 민수는 재고, 장부를 훑어보고 안심한 듯 대답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잠시 뒤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번 불은 화학 물질이 섞여 있어서 일반 장비로는 부족해요. 민수는 펜을 다시 고쳐 쥐었어요. 혹시 화학 액체를 뿌려서 불을 끄는 특수 장비도 있으신가요? 질문은 구체적이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장비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바로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는 어업체에서 그 장비를 같이 받아오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모니터 쪽으로 몸을 돌리며 귀를 기울였어요. 안전용품에서 장비를 한 번에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발전소 이름으로 모두 결제하겠습니다. 남자는 지금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 장비 확보가 먼저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조금 더 조여왔어요. 민수는 곧바로 인터넷에서 어업체 이름을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특수 소방 장비 사진과 함께 그럴듯한 소개 글이 보였어요. 여기 맞는 것 같네요. 라고 중얼거리며 전화를 걸었어요. 어업체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했어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어지는 말은 더 빨랐어요. 현장이 급하다고 하셨으니 이번 건은 선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바로 출고하겠습니다. 민수는 화면에 적힌 금액을 보고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금액은 적지 않았지만 장비 수량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민수는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입금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회계 담당에게 간단히 설명한 뒤 회사 계좌에서 어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송금 완료 문구가 화면에 뜨자 민수는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 장비만 잘 도착하면 되겠네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태안 쪽에서 걸려올 줄 알았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어업체에서도 출고했습니다라는 연락이 없었어요. 민수는 전화기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불안한 눈빛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이 가까워올 때까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시 어업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음성만 반복해서 들렸어요. 태안에서 왔던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 연결되던 번호가 더 이상 걸리지 않았어요. 민수의 손에서 수화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제야 민수의 머릿속에 혹시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안 소방서와 발전소 대표 번호를 하나씩 검색했어요. 그리고 진짜 기관에 직접 확인 전화를 걸 준비를 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평일 오후였어요. 이 대리는 회사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메일함에는 결제 요청 메일이 줄줄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수원 지역 번호가 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모모 씨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네, 그런데요 하고 대답하자 곧 이어지는 말이 들렸어요. 수원지방검찰청 김범수 검사입니다. 남자는 본인을 또렷하게 소개했어요. 이 대리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남자의 말투는 단정하고 딱딱했어요. 이 대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자 남자는 준비해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이름이 이도연 씨 맞으시고 주소는 수원시 8달구 망포동 번지 맞으시죠?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들려오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어요. 네, 맞긴 한데 무슨 일이죠? 이 대리의 목소리는 조금 작아졌어요. 현재 이 씨 명의로 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기 혐의 피의자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사사기요? 제가요? 이 대리는 의자를 조금 뒤로 당기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넘기는 듯한 소리를 일부러 들려주었어요. 우선 방금 카카오톡으로 구속영장과 관련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전화가 이어지는 동안 그의 휴대폰 화면 위로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이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어보았어요. 검은 글씨와 붉은 도장이 찍힌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서 위에는 구속영장이라는 굵은 제목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하단에는 검찰청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확인하셨죠?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이건 장난으로 보낼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라고 덧붙였어요. 이 대리는 입술을 한 번 깨물었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남자는 한층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바꾸었어요. 이 씨가 조직의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저희가 먼저 확인해 드려야 해요. 그는 곧바로 다음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 범죄 조직에서 흘러들어온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대리는 모니터 대신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마우스를 쥔 채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즉시 사용 중인 모든 계좌를 검찰청 보호계좌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남자는 또렷하게 단어를 끊어 말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계좌를 잠시 압류해서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압류요?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남자는 바로 설명을 붙였어요. 간단히 말해 잠깐 옮겨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검찰청 계좌로 전액 이체하시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립니다. 그는 마치 친절한 금융 상담원처럼 설명했어요. 협조해 주시면 이도현 씨는 피해 협조자로 기록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피해 협조자라는 말에 그의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제가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통장 정리 파일을 바라보았어요.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만약 이 통화를 끊고 계좌에서 돈을 빼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저희로서는 도주나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이 대리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도주라뇨?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그걸 알고 싶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부드러운 말과 무서운 말을 번갈아 쓰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이 사건에서 안전해지실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대리는 모니터를 꺼놓고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사기, 검찰청, 구속영장이라는 단어가 뒤섞여 돌고 있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이 몇 개 정도 되시죠?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이 질문에는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함께 떠올랐어요. 월급 통장 하나랑 적금 하나, 그리고 비상금 통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말을 하는 순간 그 돈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계좌씩 안전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를 일부러 내며 말했어요. 먼저 월급 통장부터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이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돈에는 다음 달 카드값과 집세, 부모님 용돈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잔액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남자가 묻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어요. 남자는 마치 메모하는 것처럼 숫자를 되짚어 말했어요. 이 금액 전부를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는 계좌번호를 천천히 불러주었어요. 계좌 이름에는 수원지방검찰청과 비슷한 문자가 섞여 있었어요. 이 대리는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혹시 제가 이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느다란 질문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럼 저희는 이도현 씨가 범죄 조직과 함께 움직이는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답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중으로 영장 집행 가능성도 생겨요. 영장, 집행이라는 말이 그의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지금 회사로 오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는 주변 동료들을 떠올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연락드린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협조하시면 저희도 최대한 선처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잠시 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체하겠습니다. 결국 이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어요. 이체 화면에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숫자를 한 자리씩 누를 때마다 심장이 따라 뛰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뒤 화면에는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남자는 곧바로 말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통장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이체가 이어졌어요.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까지 모두 비어갔어요. 은행 앱에는 더 이상 옮길 돈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을 울렸어요. 이번에는 은행 고객센터 번호가 떠 있었어요.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문자도 함께 들어왔어요. 고객님, 방금 여러 건의 고액 이체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하신 거래가 맞으신가요? 상담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모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 검찰청에서 계좌를 안전하게 옮기라고 해서요. 말을 하다 보니 스스로도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물었어요. 혹시 검사나 경찰을 사칭한 전화는 아니었나요? 그 한마디에 그의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타고 내려갔어요. 퇴근 후 이모모 씨는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어요. 수사 담당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말씀하신 이름의 검사는 여기 없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으로 받은 영장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건 실제 서류와 형식이 전혀 달라요. 전형적인 검찰 사칭 사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모모 씨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이체 완료 기록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았던 전화가 사실은 돈을 빼가기 위해 짜여진 사기극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눈앞의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까지 요구한다면, 쉬운 알바, 이벤트라며 링크를 요구한다면, 지금 바로 오늘 안 하면 큰일 난다며 다급하다면, 내 가게에 군부대 사칭, 경찰이라며 연락한다면, 그 직급과 이름을 묻고 내가 다시 전화한다고 하세요. 다음 영상은 유튜브 무료 강의 피싱 피해 이야기입니다. 퇴근 후 저녁이었어요. 지호는 혼자 자취방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은 아니었지만 머리는 잔뜩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는 습관처럼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추천 영상 목록에 직장인 재테크 무료 강의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썸네일에는 광고 수익 없이 진짜 노하우만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무료면 들어만 봐도 손해는 아니겠죠. 지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영상을 눌렀어요. 화면은 곧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되었어요. 강의 화면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 핵심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채팅창에는 좋아요 눌렀습니다. 무료 강의라니 감사해요 같은 글들이 쏟아졌어요. 지호는 다른 사람들 반응을 잠시 지켜보았어요. 꽤 인기 있는 강의인가 보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뒤 강사가 화면 아래를 가리켰어요. 지금 고정 댓글에 신청 폼 링크 올려놨습니다. 폼 작성해 주셔야 오늘 자료랑 종목 정리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지호는 화면 아래로 손가락을 내렸어요. 무료 강의 신청 폼이라는 글과 함께 링크가 보였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주소를 눌렀어요. 새 창에는 간단한 표가 열렸어요. 이름, 연락처, 나이, 관심 분야 같은 칸이 차례로 나와 있었어요. 지호는 하나씩 빠짐없이 채워 넣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현재 이용 중인 은행, 주식계좌 보유 여부라는 칸도 보였어요. 이건 투자 성향 보려고 묻는 거겠죠. 지호는 별 생각 없이 은행 이름과 증권사 이름까지 적어 넣었어요. 폼 맨 끝에는 개인 맞춤 상담 동의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는 대충 읽어보고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뒤 강사가 다시 말했어요. 좋습니다. 폼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조금 있다가 카카오톡으로 자료 링크 보내드릴게요. 절대 녹화 영상으로는 안 드리는 내용이니까 지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지호의 휴대폰이 잠깐 떨렸어요. 카카오톡 알림창에 무료 강의 자료입니다 라는 문장이 보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강사 이름과 비슷했어요. 메시지 안에는 짧은 인터넷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지금 이 링크 누르시면 수강생 전용 자료실로 연결됩니다. 옆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지호는 잠시 링크를 바라보다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무료 강의인데 자료는 봐야죠. 그는 손가락으로 그 주소를 톡 눌렀어요. 새 창이 열리더니 화면에 알 수 없는 앱 설치 화면이 떴어요. 투자 도우미, 강의 관리 같은 이름이 섞여 있었어요. 아래에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작은 글씨도 보였어요. 지호는 잠깐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냥 강의용 앱인가 보죠. 다들 쓰겠지. 그는 그대로 설치 버튼을 눌렀어요. 설치가 끝나자 앱은 여러 가지 권한을 요구했어요. 사진과 파일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통화 기록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같은 문장이 차례로 떴어요. 마지막에는 다른 앱 위에 그리기 허용이라는 낯선 문장도 보였어요. 지호는 하나하나 읽지는 않았어요. 이런 건 다 허용해야 제대로 돌아가죠 뭐. 그는 모든 허용 버튼을 눌렀어요. 앱은 잠시 깜빡이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후에는 광고 비슷한 화면만 잠깐 나오고 별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지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유튜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강의는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적금보다는 투자 상품이 낫다. 분산 투자하라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지호는 그래도 무료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대충 정리하며 방송을 껐어요.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둡고 방 안도 고요했어요. 지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침대 머리맡의 휴대폰이 갑자기 밝게 빛났어요. 진동과 함께 알림 소리가 연달아 울렸어요. 은행 앱, 증권사 앱, 코인 지갑 알림 아이콘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어요. 무슨 소리지? 지호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내렸어요. 알림에는 고액 출금이 발생했습니다. 보유 주식이 매도되었습니다. 코인 지갑에서 전송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문장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각 알림 옆에는 낯선 시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한순간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어요. 지호는 급하게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증권사 앱에서는 아끼던 주식들이 이미 팔린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한 게 아닌데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며칠 전 설치했던 이상한 앱 화면이 머릿속으로 떠올랐어요. 무료 강의, 신청 폼, 짧은 링크, 권한 허용. 여러 조각이 한 줄로 이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어요. 설마 그때부터였나요? 그의 눈에는 이제 유튜브 무료 강의 화면이 아니라 낯선 프로그램과 이상한 링크만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